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부속 서류들까지 알아봤는데, 부속 서류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항 집계표, 그다음에 불공제 매입세액 집계표. 네. 그런 이제 부속 서류들이 있고요. 또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부속 서류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부속 서류라 하는 것은 해당되는 건이 있을 때 그 부속 서류를 만드는 거니까, 네, 꼭 모든 부속 서류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제 했던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모든 회사에 다 필요하겠죠. 네, 세금 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회사는 없을 테니까. 계산서 합계표도 면세 재화를 매입했거나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기업이라면 거기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소매할 때 이제 카드 결제를 팔았다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우리가 뭐 구매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매입세 공제받는 게 있다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한 집계표, 이거 정도는 이제 어느 회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속 서류들을 알아봤고,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종료일에 그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정리분계를 하는 요령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지금을 보면은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이 양식이 지금 사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양식이 지금 이 교재에서 그려놓은 이것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책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대략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곧 조회를 우리가 해볼 텐데, 여기 1번에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과세 표준이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1번 과세로 입력했던 거 여기 1번에 다 집계될 거예요. 여기에 공급가액, 여기에는 세액이.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는 있었지만 우리가 입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 우리가 입력한 거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입력 안 했죠. 그래서 여기 17번 카드 과세 매출하고 22번 현금 과세 매출이 여기 3번에 집계가 돼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딱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 중에 과세 재화나 용역,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현금 판매한 것 중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역시 부가가치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세의 기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기 14번 건별이 여기 4번에 집계가 되는데, 우리 FAT 1급에서는 건별은 안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조회해보면 텅 비어 있을 겁니다. 14번 건별은 사실은 실무에서는 어느 기업이나 대부분 좀 있어요.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건별은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특히 이제 도매가 아니고, 도매라면은 사가는 사람이 사업자니까 증빙 없이 사갈 리는 없어요. 사업자가 사가면서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다 누구든지 하거든요. 매입세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소매의 경우는 개인에게 팔 때는요, 개인들이 굳이 내가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사업자도 아닌데 영수증을 꼭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
현금을 받는 가끔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게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는데 해줘야죠. 그래서 안 가져가더라도 이제 그 뭐 이렇게 강제로 발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죠? 10만 원 이상 거래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면요 불법이에요, 그게. 예. 10만 원 이상 거래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발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건별이 뭐냐? 바로 소매를 할 때 개인들이 사갔는데 우리 회사 상품은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영수증을 안 해줬어. 현금 영수증 안 해갔다 이거예요.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그럼 여기 매출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14번 건별로 여기다 입력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14번 건별로 해서 증빙 없이 팔았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매출 누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4번 건별이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세청에서는 이 14번 건별 신고가 안 들어오는 소매업은요 이렇게 관찰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를 안 하나 하고, 과세 기간이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도 지나는데 건별 신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100% 세금계산서 발행만 해서 판매를 하느냐? 와서 물어보겠죠. 예. 전부 다 현금 영수증 다 100% 발행하세요. 이렇게. 네. 그럼 아마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매에다 그러면 건별을 어느 정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것이고 그게.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FAT 1급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영세 12번 영세가 뭐냐면 그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그 내용입니다.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액난이 음영 처리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100분의 0이니까요. 영세율이니까. 이것이 12번 영세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FAT 1급에서는 안 나오죠. 그래서 비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기타, 영세의 기타가 뭐냐? 이거 직접 수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번 영세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즉 수출 재화의 임가공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임가공 거래. 그러니까 내가 수출을 할 건데 내가 직접 그걸 물건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출할 오더를 내가 받았어요. 나는 수출업자고 만드는 공장은 따로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공장에다가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납품 받아서 내가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하고 그 공장 간의 거래가 바로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영세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수출품을 국내 업체 간에 거래를 했죠. 그래. 12번 영세, 16번은 직접 수출. 여기에 집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세율 해당되는 거래를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요. 과세 표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아래 보기에서 뭐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이 모두 얼마입니까? 하면서 뭐 영세 판매 얼마, 뭐 수출품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거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뭐는 빠지느냐? 면세는 빠져요. 면세.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는 거 면세는 빠집니다. 우리가 면세 입력한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3일 패션에서 잡지 팔았던 거 우리 어제 입력했죠. 그거 계산서였죠. 빨간 계산서. 면세 제화 판매였습니다. 잡지 20권 파는 거. 그거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나타나죠? 과세, 영세만 있지 면세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 제화하고 과세 제화를 겸용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는 면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는데 그럼 어디에 들어갔느냐?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된 것이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과표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 과세 표준의 앞면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어디엔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이 여기 들어가는데 대손세액 가감에서 대손금을 과세 표준에서 빼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아예 이렇게 유명 처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급과액은 빼주지 않아요. 그러나 뭔 빼줍니까? 세금은 빼주죠. 그래서 세액란은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어있는 칸이죠.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외상 판매도 수익으로 인식해가지고 외상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했어요. 그런데 외상 대금을 못 받게 됐어요. 거래처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물품 대금은 우리가 손해볼 보겠지만 국가에 낸 세금만큼은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제도가 대손세액 가감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못 받게 된 세금을 마이너스 얼마 우리가 이제 어느 부속 서류에 입력을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손세액 가감에 대해서도 FAT 1급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FAT 1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 많이 입력했죠?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모두 여기 10번, 11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에는 51번 과세 매입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이거 나올 것이고 52번 영세는 우리가 입력한 거 없습니다. 54번 불공 우리 입력했죠. 불공도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1번에서 따로 집계를 해요.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랜저 사고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했죠.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한 대 사고 고정자산 등록했었죠. 어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차 한 대 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120만 원짜리 한 대 산 거.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1번에 따로 집계가 돼요. 고정자산 매입도 세금이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 여기 다른 상품 매입도 51번 과세. 그래서 51번 과세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져서 나타난다. 역시 영세 매입이나 불공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정자산은 따로, 그 다음에 일반 매입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도 이제 애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있었습니다. 애정신고 때 누락된 거는 확정신고 때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같이 신고할 수 있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 13번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입력한 게 없고,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여기 별표로 표시했네요. 이게 뭘까요? 자, 세금계산서 매입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수취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우리 이론으로만 살짝 배웠죠. 식당 같은 거. 면세제화를 원료로 해서 과세제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 이런 매입세액이 이 부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카드 과세. 우리 이거 입력했어요. 카드 과세. 그래서 카드로 산 게 뭐가 있었냐면 마우스 샀던 거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마우스 홍보용으로 마우스 몇 개 샀어요. 그거 카드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57번 카드 과세. 요거 우리 시험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만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런데 다시 불공을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해 줍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공식을 보면 차감계 해가지고 15 빼기 16이라고 여기 돼 있을 거예요. 15가 뭐냐? 그 위에 있는 합계입니다. 요 합계. 합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을 빼죠.
그걸 차감계라고 표시했는데 그 차감계가 여기에 계산돼서 세액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세액이 무슨 세액이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되죠. 매입세액 전체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밑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17번에 있는 나번 여기에 있는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저 위에 이 매입세란에 여기에 다시 딱 집계가 되고, 여기는 매출세 요 합계, 여기 9번에 있는 요 합계가 여기 매출세 요 난에 딱 집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이 차감세, 납부할 세액으로 요 위에 쫙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각의 이 칸이 셀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칸에 몇 번 칸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요거를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림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의 정리분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그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법인이라 그러면 3월 31일 날 한번 하고, 이게 언제예요? 일기 애정신고 종료일이죠. 그러니까 신고 종료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는 그 다음 달 25일 날 하는 거고, 회계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한번 회계처리하고, 그 다음에 6월 30일은 일기 확정신고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일기 확정. 그 다음에 9월 30일은 2기 애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12월 31일은 2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그래서 법인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고, 개인기업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렇게 두 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는데 그 차액은 미지급세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지급세금은 무엇이냐?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미지급세금. 미수금은 무엇이냐? 환급 받아야 될 세금이 있으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미지급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이 미지급세금입니다. 왜 미지급세금이냐? 3월 31일 날은 세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이니까 미지급세금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또 미수금 3월 31일 날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해서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해가지고 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수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보면은 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이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보편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항상 매출세액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매출세액이. 그런데 어느 기간에는 매입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 과세기간에 우리 회사가 큰 시설 투자를 했어요. 예, 막 기계를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고정자산 매입 같은 거. 그러면 큰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매입 거래가.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특별히 어느 과세기간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는 환급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정리분계, 환급세액이 있는 정리분계를 보시면, 자, 부가세 애수금이 정리분계할 때는 차변에 왔죠.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 부채였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우리가 쭉 모아갔잖아요. 그런데 정리할 때는 차변에 기록해라 이거예요. 그 과세기간 3개월치를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정리분계할 때는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채 감소, 여기는 자산 감소, 이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러면 그 차액이 딱 나오겠죠. 예. 부가세 예수금이 가령 100만 원이다 라고 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7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요. 우리가 징수당한 부가세는 7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에서 받아놓은 것이죠. 그것은 납부해야 돼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30만 원. 이거는 거래처의 매출세액을 내가 받아놓은 돈이다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국가에다가. 그게 바로 미지급 세금. 그래서 30만 원 잡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잡이익이 뭐냐면요. 확정신고할 때 우리가 이제 전자신고를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지 마시고 전자적으로 신고를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게 10,000원인데 그게 잡이익이에요. 전자신고 해주면 여기 10,000원 공제해주겠죠. 그러면 미지급세금은 30만 원이 아니라 29만 원이 되고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10,000원이 잡이익. 세액공제 해주는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신고 안 하고 우리는 인쇄 다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환급이 있는 경우 똑같습니다. 정리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서 부채 감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 부가세 예수금이 7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뭐예요?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징수한 거, 받아놓은 세금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뭐죠? 우리가 매입할 때 우리가 징수당한 세금이죠. 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징수당한 세금이 우리 기업이 더 많으니까 얼마 많아요? 30만 원 많다. 그러면 이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예,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닌데 내가 그 세금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 예,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나는 사업자니까 돌려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미수금. 미수금.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될 돈이다. 30만 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기간에 이게 잡이익,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있었다면 미수금은 10,000원이 더 늘어나겠죠. 31만 원이 되겠죠. 돌려받을 세금이 공제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납부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납부는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를 하는데 납부할 세금을 이제 미지급 세금이 어떻게 돼요? 납부하면 부채 감소, 차변에 와서 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납부하면. 그 다음에 환급 받을 때는요. 요 미수금이 이제 자산이었는데 돈을 30만 원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그러면 미수금 자산 감소하고 우리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30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분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 이 정리분계는 거의 매번 나와요. FAT 1급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FAT 1급 수준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시험에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매번 나온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행 내용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것저것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기 예정이에요. 이기 예정이면 기간이 7월부터 9월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에서 괄호 속에 요 월을 표시하지 않고 이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 예정 하면은 여러분은 7월부터 9월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프로그램 제가 실행을 안 했나요? 자, 여러분은 실행을 하셔가지고 회사 코드 지금 쭉 우리 여러분이 입력했던 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 각자가 서로 달라요. 코드가 3333으로 로그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로그인 하시는 분도 나는 이거든가요? 있을 겁니다. 제 거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자, 뭐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숫자가 좀 틀려도 전표 입력의 누락이나 아니면 뭐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1번에 첫 번째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해 볼까요? 2기 예정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신고에는 정기 신고와 또 수정하는 신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정기 신고에서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과세표준에 여기 1번에는 11번 과세 매출이 여기 집계가 됐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거는 우리가 개인에게 팔은 그 아마 오상식 씨인가 그 사람한테 남성 바진가 신용카드로 팔은 게 있어요. 그게 15만원 여기에 잡혀 있고 영세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 건도 입력을 안 했죠. 그래서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매출세액은 1115만 매출세액이 1101만 5천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근데 똑같습니까? 제 거? 네, 같아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으로 넘어와 보면 매입세액을 우리가 여기 10번에 있는 게 뭐예요? 51번 과세매입, 54번 불공매입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이고 우리 51번 과세매입, 54번 불공매입 우리가 어제 다 입력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11번에는 고정자산 매입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계된 것은 그랜저 산 거하고 컴퓨터 한 대 산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있는 요 60만원은 뭐로 매입한 거냐면 카드로 매입한 거 우리 여기 그거 마우스 매입한 것이 요거 60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뭐였죠? 카드 매입, 현금 매입.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이 여기에 있죠. 그 밖에 그 다음에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리가 어제 불공으로 입력된 거 있었죠? 무슨 선물 세트 같은 거 또 아까 그랜저 산 거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승용차 관련 매입이니까 비영업용 승용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번에서 16번을 뺀 것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요만큼이다. 548만. 그래서 요 548만 원이 저 위에 매입세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세액 11,02로 1101만 5천 원이 저 위에 매출세란에 딱 집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과세표준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입력한 잡지 계산서 매출, 면세 제화 매출, 잡지 판매한 거는 여기에는 없는데 그럼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과표를 보면 있다 그랬죠? 한번 과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과표라는 위에 과표라는 단추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과세표준 외에 아래쪽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라는 게 뭐죠? 계산서 발급했다는 것은 매출이요. 수취했다는 것은 매입입니다. 계산서는 면세니까 면세 매출이 여기 계산서 발급 4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잡지 판매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서 수취는 매입이죠. 저 30만 원 여러분들
FAT 교육 받은 거 있었죠? 예. FAT 교육 받은 거 무슨 회계학원에서 그게 저기 계산서 매입에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매출이나 매입은 과세 표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앞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인쇄하면 이게 뒷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는 있지만 우리가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신고서에 어디엔가는 나오지만 과표에는 집계가 안 된다. 그래서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고 영세와 과세 매출이 과세 표준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입력한 전표들이 제대로 입력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보죠. 자,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해야 되냐면 과세 표준 하면은 이게 답이죠. 예.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110,150,000입니다. 예. 여러분 과세 표준은 뭐예요? 요 세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요 금액의 합계가 과세 표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요? 하면은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번에 있는 거. 9번의 가번에 있는 11,015,00. 알죠? 그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공제 가능한 거 이거. 17번 나에 있는 거. 5,4800. 시험에서는 단답형이 안 나오고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해놓고 1 얼마, 2 얼마, 3 얼마, 4 얼마. 보기에 숫자를 넣어놓을 거예요. 거기서 맞는 답을 탁 찍으면 되는 겁니다. 시험 거기 다 객관식으로. 네, 다 객관식. 객관식.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뭘 찾으라는 문제 나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장부에서 뭘 찾으라는 게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으라고 할지, 매입 매출장에서 찾으라고 할지, 아니면 총계정 원장을 문제를 낼지, 그건 뭐 어디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장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여기 맨 밑에 있는 차가감 납부세액 요걸 보셔도 되고, 저 상단에 차감세 이걸 보셔도 되고, 이것과 이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하면은 그 부분 번호로 말하면 27번입니다. 27번에 있는 거. 아니면 위에서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칸.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에 따로 여기 16번에 이거는 아니고 이거 세액이니까 2,535,000 그게 세금란이죠. 그리고 6번에 고정자산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매입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만 따로 이렇게 11번에서 집계한단 말이에요. 매입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거 2,620,000이다. 이렇게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잘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2번. 요거는 이제 실제로 분계를 전표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분계. 자,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숫자 3개를 또는 4개를 시험지에다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입력을 해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서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왔다 갔다 창을 변환하면서 하셔도 되겠다. 자, 그러면
자, 2기 애정의 과세기간 종료가 9월 달이죠. 그러면 정리분계는 9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합니다. 일반 전표에. 자, 그래서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예,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개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애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라 이겁니다. 단 거래처 코드 4002번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도 설정해라. 네. 용산세무서 주소도 없고 하니까 요거 간단하게 전표 입력 단계에서 우리가 등록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9월 30일자 부가가치세 2기 애정 정리분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조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지에다 메모를 한다면 매출세 여기는 부가세 애수금 해가지고 이 숫자를 시험지에 메모해야 될 것이고, 매입세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시험지에 메모해야 할 것이고, 차감세 요거는 납부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시험지에다 메모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확정 신고 기간인데 전자 신고할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란에 요 10,000원이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건에서는 전자 신고 세액 공제가 해당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은 애정 신고 기간이죠. 정부에서 애정 신고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 신고 세액 공제를 확정 신고 때만 해주겠다. 왜? 확정 신고 때는 세무서가 너무 바빠요. 왜? 개인 사업자도 다 신고하죠. 법인도 신고하죠. 법인보다 개인 사업자가 숫자는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잡해. 그러니까 확정 신고 때는 세액 공제 해주는데 애정 신고 때는 법인들만 하잖아요. 법인들만 하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가 좀 민원실이 좀 덜 혼잡하니까 그거는 세금 공제 안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메모하거나 아니면 이 창을 닫지 마시라 이건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에 갑니다. 그래서 날짜를 9월 30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 9월 30일 입력하시고, 자, 차변부터 입력할 거라면 차변에 부가세 뭐가 와야죠? 애수금. 정리할 때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의 반대쪽입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이었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 와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차변부터 입력하든 대변부터 입력하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부가로 검색해 보면 여기서 이제 잘 골라야 된다 이겁니다. 대급금 차변에 넣으면 안 돼요. 애수금.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 정리할 때는 반대로 간다 이거. 자, 부가세 애수금의 거래처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우는 방법. 네, 이걸로 지우면 돼요.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자, 적요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밑에 적요에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상계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차감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1번 적요 딱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아까 메모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 메모 안 해놓으신 분은 부가세 신고서로 딱 눌러서 간 다음에 매출세액이잖아요. 부가세 애수금이. 여기를 딱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에 전표 입력 가가지고 차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예,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는 뭐 다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죠? 예,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네, 이렇게 하면 그 금액 그대로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대변 4번. 자, 대변에 가야 될 건 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글로 가야죠. 그래서 부가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135번. 예, 거래처 필요 없어요. 자, 엔터 치고 또 적요에 가면은 밑에 7번 적요 맞죠? 7번. 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그리고 대변 금액을 다시 아까 메모한 것을 여기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을 해서 매입세 이거잖아요. 매입세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일반 전표 가가지고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예, 그러면 5480000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죠. 대변에다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이날은, 그래서 대변에 부채 개정 과목이 미지급 금이라 안 합니다. 세금하고 우리가 미지급 금 하면 일반 거래의 부채이고 미지급 세금은 세무서에 진 부채를 미지급 세금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미지 하셔가지고 미지급 금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261번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셔라.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영산세무서를 4002번으로 등록하고 거래처 표시해라 그랬죠. 그러면 없는 거래처니까 여기서 뭘 눌렀었죠? 우리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누르면 동그라미로 다 채워진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를 영산세무서 타자를 하죠. 영산세무서. 그리고 엔터 치면 팝업 창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 엔터 치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거기에 코드를 넣는다. 예? 코드가 몇 번이에요? 4002. 그리고 엔터 한번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래처로 커서가 내려오죠. 더 추가적으로 주소나 사업자 번호나 또는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으려면은 밑에 있는 수정을 눌러야 되고, 지금처럼 상호밖에 없는 거래처는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으니까 굳이 수정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록으로 그냥 끝낸다. 네, 4002번 딱 등록된. 자, 적요는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8번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미지급 계상. 8번. 부가세 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오늘 내는 건 아니에요. 다음 달 25일 날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숫자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있는 차감세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대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차대변을 딱 맞추면 되겠다. 이 정리분계입니다. 네. 지금은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이고, 아까 우리가 우리 이론 교재에서 위에서 봤듯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 용산세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분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세금을 내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미지급 세금이 이제 9월 30일 날 정리분계했으면 세금은 언제 낼까요? 10월 25일 날 내게 되죠. 10월 25일 날 분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지급 세금이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은 보통예금. 되게 세금 낼 때 현금 들고 가서 낼까요? 보통예금에서 바로 이체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 2번을 했고요. 그 다음 2번에 1번만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바로 지금 얘기했던 10월 25일 날 이기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면 이걸
입력해야죠.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10월 25일 날 거 입력할까요? 네. 그러면 예, 여기 있는 미지급 세금 요거 복사를 떠갖고 갈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자 날짜는 10월 25일로 가겠습니다. 10월 25일 미지급 세금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시켜볼까요? 3번 차변에 미지로 검색을 해서 261번 거래처 용산세무서 코드로 이제 입력해야 돼요. 4002번 따다닥 해가지고 컨트롤 V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거래처 코드 꼭 코드로 신한 검색해가지고 98002가 코드 안에 입력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적요는 적요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적요에다가 적당한 거 없으니까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5,535,000 그래서 납부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납부시 회계 처리는 너무 쉽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에게는 좀 나한테 네, 이번 시험이 좀 뭐 유리하게 나왔구나.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올 확률이 90%. 90%. 그러니까 1년에 6번 시험 중에 FAT 1급 6번 시험 중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는 최소한 5번은 나왔습니다. 예, 안 나온 적이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예, 거의 다 6번 나온다. 근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나오고 이렇게 이 문제를 내거나 이 문제를 내거나.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문제가 훨씬 간단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여러분 신고서를 조회하고 그 신고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분계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71페이지에) 팁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험과 관련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합니다. 네. FAT 1급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여러분 11번 과세 매출하고 51번 과세 매입하고 요게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10% 있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이렇게 유형을 입력했잖아요. 매출이면 11번, 매입이면 51번.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하고 53번 면세 매입을 여러분이 입력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면세 품목이었고 증빙이 계산서였다는 거죠. 그것이 파란색 계산서는 53번 유형으로 입력했고 빨간색 계산서는 13번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했다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과세 매출도 시험 나오고 57번 카드 과세 매입도 시험 나오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고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것이죠.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빨강색, 파랑색 이런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자료 설명을 보고 이게 매입인가, 이게 매출인가 판단을 하셔야 되죠. 설명을 보면 뭘 샀다 그러면 57번이고 뭐를 팔았다 그러면 17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7번, 57번 부가가치세 10%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 이런 유형으로 입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54번 불공매입으로 입력했던 게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10% 있으면서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더라 하는 게 54번 불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입력할 수 있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 아니면은 절대 54번 불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를 못 받는 거. 예. 접대비 관련 거, 토지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 이런 것들 해당이 되죠. 자,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해서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장 결산 관련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